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SSD, 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SSD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속도와 보안을 강화한 휴대용 SSD T7 터치를 내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T7 터치의 읽기와 쓰기 속도는 그 외장형 HDD,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보다 최대 9.5배 빠르며 전작인 T5보다도 2배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 SK 하이닉스는 이번 미국 CES에서 골드 P31과 플래티넘 P31 등 신규 제품 2종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들에는 모두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128단 4D 낸드가 채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암호같이 들리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면 쉬운데요. SSD가 왜 뜨는지, SSD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구동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SSD는 차세대 저장 장치입니다. SSD가 나오게 된 배경은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인 CPU와 주기억 장치 램이 아무리 빨라도 HDD가 받쳐주지 않으면 컴퓨터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HDD는 플래터라고 불리는 자성을 띤 방막을 회전시켜서 데이터를 읽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끝에 나온 게 바로 SSD입니다. SSD는 HDD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월등히 빠르고 소음도 없습니다. 전력 소모도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SSD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SSD는 기본적으로 낸드, D램, 컨트롤러로 구성됩니다. 통상 낸드가 여러 개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D램은 적게 들어갑니다. SSD가 기본적으로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SSD의 메인은 낸드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삼성이 만드는 3D 낸드인 V낸드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 SSD입니다. 그래서 그 SSD 시장 순위도 낸드 순위와 비슷한데요. 실제 SSD 순위를 보면 삼성이 30% 정도로 1등입니다. 그 다음이 인텔이 17.4% 정도 됩니다. 이 3등과 4등은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인데요. 10% 초반입니다. 그 다음이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등의 순위인데요. 하이닉스가 6위권으로 쳐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SSD가 낸드 기반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는 아시다시피 D램 사업 비중이 전체의 70에서 80%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 SSD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처져 있습니다. 이번에 하이닉스가 제품을 내놓은 것도 개인용 제품인데요. 이 기업용인 서버용 제품이 아닙니다. 통상 SSD는 개인용, 주로 데스크톱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인용과 기업용, 서버용 시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기업용 SSD는 개인용 SSD보다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10배 이상 비싼 제품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용 SSD는 고용량을 필요로 하고 제품 신뢰도도 더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명도 더 길게 보장돼야 하죠. 당연히 속도도 개인용 SSD보다 빨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더 고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SSD의 작동 방식, 삼성이 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SD는 낸드와 D램, 그리고 컨트롤러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성이 SSD에서 최고인 이유는 이 세 가지를 내부에서 다 만들기 때문인데요. 메모리는 다 아시다시피 삼성이 D램과 낸드 모두 1등입니다. 그리고 SSD에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SSD의 두뇌라고 불리는 컨트롤러인데 바로 삼성은 이 컨트롤러를 직접 만듭니다. 이 컨트롤러를 연구하는 연구 인력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뛰어납니다. 이 컨트롤러는 일종의 시스템 반도체인데 삼성이 설계해서 직접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컨트롤러만 만드는 전문업체가 있긴 하지만 삼성의 내부 역량이 컨트롤러 전문업체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왜 컨트롤러가 SSD의 두뇌라고 불릴까요? SSD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하는 역할입니다. 이걸 하려면 어디선가 데이터를 받아오고 퍼주고 해야 합니다. SSD 안에 있는 그 많은 낸드 중에서도 어디에 이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지, 그리고 저장한 데이터가 어떤 낸드에 들어있는지도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그 데이터를 찾아내서 꺼내는 역할을 모두 컨트롤러가 하게 됩니다. 일종의 교통경찰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잘 배분해서 나눠야만 특정 낸드만 썼다가 지웠다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낸드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쓸 수 있겠죠.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바로 컨트롤러입니다. 그러니까 SSD를 오래 쓰고 빨리 쓰고 편리하게 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컨트롤러입니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SSD 두뇌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SSD에서 낸드가 일종의 서재라면 컨트롤러는 사설하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컨트롤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럼 D램은 SSD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바깥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데이터가 몰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데이터가 올 때마다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 라고 내부에서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고객 입장에서는 천천히 저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임시로 빨리 저장하는 창고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데이터가 밀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시간 갭을 메워주는 역할, 일종의 정거장 같은 역할을 D램이 하게 됩니다. 또 PC를 쓰다가 그 문서를 만들어 저장할 때 매번 저장을 누르면 낸드가 썼다 지웠다 하면서 불필요한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문서 작업 중일 때는 D램 안에만 저장해 놨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저장할 때만 낸드에 저장하면 됩니다. 그럴 경우 낸드도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D램이 하게 됩니다. 이 삼성이 차세대 저장 장치라는 SSD에서 최고인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메모리와 컨트롤러를 다 잘 만들기 때문입니다. HDD에 대한 SSD의 대체율은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해 SSD 시장이 208억 달러 정도로 HDD 시장 170억 달러를 추월했을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세는 SSD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SSD의 연평균 성장률은 HDD의 5배 이상이란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냥 생각해봐도 이건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최근 나오는 그 데스크톱 종류에는 다 SSD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PC에 SSD가 안 들어간 건 없죠. 이 삼성은 2002년부터 낸드 시장에서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SSD를 2000년대 중후반부터 처음으로 만든 것도 다름 아닌 삼성입니다. 앞으로 이 차세대 저장 장치라고 불리는 SSD 시장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한략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SSD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